안녕하십니까? 2021년 AMC 스트로크센터 심포지움에서 신경중재 시술 환자의 특성과 간호에 대해 말씀드릴 혈관조영실 김병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예정이던 심포지움이 1년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서야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아산병원 혈관조영실은 타 병원과 비교했을 때 뉴로 섹션과 비설리 섹션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현재 1, 2번 방에서는 주로 신경중재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단 목적의 TFCA 및 애뉴리즘 엠볼라이제이션, 뉴로 스텐트 인설션 등 인터벤션 시술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3번에서 9번 시술실에서는 TAC 및 드레이니지 카테터 인설션, PTBD 같은 복부 혈관계 및 비혈관 관련 시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스트로스톱이나 ESI 등 GI 근공격계 시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1시술실에서는 애뉴리즘 엠볼라이제이션이나 세레브랄 AVM, 듀랄 AVF, 스파이널 엠보나 10세 미만의 소아 TFCA 등의 시술들이 전신마취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방에서는 TFCA, 뉴로 스텐트 인설션, 튜머 엠보 등과 같이 로컬로 가능한 검사 및 시술들이 이번 방에서 주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건수 관련 자료를 보시면 2019년도에는 전체 검사 및 시술 건수가 3,203건으로 TFC 약 1,060건, 애뉴리즘 엠보가 695건, 스텐트 인서션 및 스롬벡토미 시술이 233건, 그 외의 시술이 1,211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TFCA는 1,750건 정도로 늘었고 애뉴리즘 엠보나 스텐트 시술도 1919년과 비슷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인 시술 건수가 2,990건 정도로 약간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4월 코로나 확진 환아 TFCA 검사에 참여했던 송윤선 교수 포함 직원 여러 명이 기숙사에서 2주간 격리를 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그 시기의 건수 감소가 이런 결과로 보여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2021년 6월 상반기까지 통계를 보시면 약 1,690건으로 TFCA는 992건, 올해 약 2,000건 정도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애뉴리즘 엠보는 전신마취 포함 로컬 하해 시술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 올 한 해 대략 800건 내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경중재 시술은 점차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저희는 근무하면서 직접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 및 시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진료과에서 신경중재 교수님들께 시술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의뢰 절차를 한번 보시면 진료과에서 환자의 진단에 따른 검사 및 시술을 타과진료 의뢰를 통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의학과에서 시술 의의들이 타과진료 의뢰에 대한 회신을 보냅니다. 그럼 그 회신된 내용을 저희 검사실 간호사들이 확인한 후 시술 예약 코드를 입력하고 시술 의뢰와 함께 확인된 일정에 따라 예약 코드를 시술 치료 의뢰 확정 화면에서 시술 일자를 결정하여 예약 일시에 대한 1차 확정을 해드립니다. 그럼 담당의 및 병동 담당 간호사는 환자 상세 화면에서 시술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술실 또한 혈관조영 예약 및 시술 결과 화면에서 예약 일자에 따른 리스트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의 검사 및 시술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시술이 의뢰되고 있는 신경중재 예약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시술실 간호사들이 진단명에 따른 치료 계획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예약 코드를 입력하는 게 현재 혈관조영실 간호사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뢰된 TFCA 같은 경우 대부분 애뉴리즘 및 혈관의 스테노시스, 어클루전, AVM이나 듀럴 AVF, 다이섹션, 튜머 등 환자의 증상 및 진단명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 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혈관계 시술 및 조영제 사용으로 인한 금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펑처 사이트 스킨 프랩이 필요하며 최근의 랩 데이터, EKG, 체스트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영제 사용으로 인한 신기능 상태를 보기 위해 크레아틴, GFR 결과를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고 그 외에 시술과 관련된 동의서 및 IV 루트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혈과 관련된 안티플레이트, 메포민 성분의 약물 복용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영제의 부작용 히스토리에 따른 중증 부작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검사 및 시술 전 전처치 투약이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사용 및 부작용 처치 등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정연희 간호사가 발표하는 조영제 부작용의 이해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병동 담당 간호사님이 작성한 검사 및 시술 전 확인표를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사 준비 및 전처치 여부가 완료되었는지를 더블 체크하고 있고요. TFC 시행 전 CT나 MR 및 외부 엔지오그라피를 확인하고 그 환자의 진단에 맞는 꼭 필요한 ICA, VA, ECA 그림 등 2D 엔지오 및 3D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체크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중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검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 중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검사 및 발생 가능한 바이탈사인 및 의식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뉴로스텐트 인서션이나 스론벡터미 시술처럼 로컬 하에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 증상 및 현 병력, 과거력에 대해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병변에 따른 위크니스나 센서리 체인지, 디스아스리아, 디즈니스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 진료 후 시술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대부분의 환자들이 하이퍼텐전이나 하이퍼리피데미아, DM, AFib나 엔자이나 등의 현 병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과 관련된 동의서를 작성 시 시술의 목적과 시술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술과 관련된 듀얼 안티플레이트 투약 수행이 되어져 있는지 그에 따른 약물의 반응을 확인하는 ARU, PRU 결과 또한 함께 확인하고 있고요. 시술 중 발생 가능한 스롬보스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니셜 ACT 체크 후 환자의 몸무게에 따른 헤파린 처방 용량을 IV통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시술 시작 전 병동에서의 BP, 그리고 시술 전 BP, 하트레이트를 확인한 후 필요시 시술하는 동안 ABP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록시멀 IC 스테노시스 부위인 경우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하트레이트, BP 변화에 대비하여 아트로핀이나 페리디핀 등이 바로 투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텐트나 스론벡토미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이퍼퍼퓨전 신드롬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체크하고 타겟 BP에 대해 담당의학이 인계를 하며 필요시 컨티뉴어스로 연결해서 BP 조절을 유지하면서 시술 후 포스트로 ICU 또는 ASU로 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2D 엔지오상에서 병변 부위와 주변 혈관 사이즈를 고려하여 시술 중 시술 기구를 결정을 하고요. 이런 시술에 관련된 내용들은 검사 간호기록 검사 전, 중, 후로 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벌룬이나 스텐트 사이즈, 벌룬 위치 등의 기록들을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이나 담당 간호사님께서 보고 싶은 바이탈사인 및 투약 시행 내용만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 중환자실이나 병동에서 검사 간호 기록을 편하게 리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경중재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시술들이 고위험 시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술 시작 시간으로부터 종료 시간까지 기록하는 고위험 침습적 시술 기록지 또한 시술의가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 관련 준비 과정입니다. 라이트 피모럴 아테리를 통해서 가이딩 카테터보다 큰 사이즈의 쉬스를 넣은 후에 헤파린이 믹스된 플러싱 상태를 유지하면서 3웨이를 통해 ABP를 시술 도중 NIBP와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신경과 의사 및 간호사, 영상의학과 의사 및 간호사, 방사선사가 포함된 SAT 단톡방을 통해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MR 디퓨전 및 넥 엔지오 등 SAT 준환 검사 진행 후 시술이 필요한 환자에 있어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시술이 필요한지를 바로 판단하여 시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과와 연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밤, 낮, 평일, 휴일 상관없이 시술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도어투 펑처 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신경과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환자의 의식 자체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술을 진행하다 보면 환자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저희가 시술실에서 바로 세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절한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 동의서 및 진정 치료 시행 전에 전중 후 평가가 필요하지만 시술 검사실에 시술 목적으로 진정제가 투여되는 환자에게 응급 상황 및 치료 목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져 있어 그 규정에 준하여 진정 하에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의 및 시술 후의 버벌 오더 처방 하에 미다졸람이나 펜타닐, 아네포를 몸무게에 맞춰 투여하고 있고 필요시 O2 적용 등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간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신마취 시술 프로세스를 보시면 NS 환자 같은 경우 NS 외래 진료 후 TFCA를 진행하고 전신마취 가능한 엠보 일정을 예약한 뒤에 그 일정에 맞춰 재입원 후 시술하고 회복실 경유에서 관찰실로 입실하는 과정으로 시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NR 환자 같은 경우는 NR에서 외래 진료 후 이덕희 교수님 등 DR 영상의학과 외래 추가 진료를 본 이후에 OMV를 통해 TFCA를 진행하고 전신마취 가능한 엠보 일정 예약 후에 신경과로 입원해 전신마취 시술하에 회복실 경유, 포스트 NRICU 또는 ASU로 입실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신마취하에 시술하고 있는 애뉴리즘 멤버 같은 경우는 최근의 랩 데이터, EKG, 체스트 포함해서 마취 전 필요시 에코카디오그래피까지 워크업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환자의 현 병력 및 과거력에 따른 타과 진료 필요시 OP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작성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취 전 평가 기록을 통해 전신마취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 진료과에 전달해서 마취 가능하에 시술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신마취 시술 시 출장마취 전문의 및 출장마취 간호사 상주하에 시술실에서 인투베이션 시행 후 에일라인 확보 등 여러 가지 마취 상태를 관찰하는 모니터를 적용하고 있고요. 시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품 및 시술 부위를 준비, 시술과 관련된 전 처치 투약 여부 확인, 그리고 시술 중 사용 가능한 엠볼링 머테리얼 등 시술과 관련된 재료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소개해드릴 영상의학팀 뇌혈관 조영실은 환자를 중심으로 시술의, 간호사, 방사선사, AIS가 한 팀이 되어 시술실에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NS 및 NR 등 진료과의 도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 혈관조영실에서 보여드릴 의료, 간호, 영상 등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